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여기에 두 번째 시간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독립성. 이 독립성은 아예 여기다가 별표 2개 붙여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독립성의 기본 이론을 이용해서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성은 반드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독립성. 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때 B라는 사건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건 A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사건 B가 A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 사건 B의 확률은 사건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과 동일합니다. 요건 뒤에서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probability A 바 B, 즉 뭐예요? 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한다. 요거는 어떤 것과 같다? probability of A, 즉 A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고요. 또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 B, 바에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사건, 이것이 P의 B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건 여러분 여기 확인한 것처럼 앞에 있는 요 A라는 것과 뒤에서 요 B라는 게 바로 전체 확률을 포함한다. 요렇게 이해하면 무척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왜 이러한 식이 나왔느냐라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쭉 이 3장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에서 다루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 P, A 바 B는 뭐? P, A intersection B over P의 B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독립의 개념이 나오면서 요 위에 있는 분자 P의 A intersection B를 어떻게 바꿔 쓰냐면 P의 A 곱하기 P의 B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독립성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요거 두 개는 약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아요? PA만 남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왼쪽의 식이죠. 자, 그 다음 앞뒤를 바꿔볼 수 있겠죠. 자, probability P 바 A 요렇게 표현한 건요, 똑같이 위에는 PA intersection B over P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 계속 앞에서 사용한 식이고, 그럴 때 이 독립에 대한 가장 기본 공식이 뭐다? 요거 PA intersection B가 뭐가 된다? P의 A 곱하기 P의 B가 된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모는 그대로 갖다 붙이고 P의 A. 그럼 역시 이것도 위아래 하나씩 약분이 되면 뭐만 남아요? P의 B가 남습니다. 자,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독립성이다라고 할 때 벌써 개념이 나왔습니다. 요거 P의 A intersection B가 뭐가 될 때 P의 A 곱하기 P의 B, 요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 B와 사건 A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배반 사건과 독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반 사건과 독립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배반 사건은 뭐였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배반 사건이죠. 즉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걸리는 게 없다. 서로 같이 공통분모를 가져가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게 배반 사건입니다. 당연히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A 유니언 B에 대한 확률은 A라는 확률 더하기 B라는 확률과 같은 값이겠죠. 만약에 배반이 아니라면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A intersection B 값을 빼줘야 이게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독립은 뭐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연관이 없다라는 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라는 놈을 어떻게 쓴다? P의 A 곱하기 P의 B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독립과 배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다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독립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도 별표 2개 정도 가져갈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자,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즉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이 뭐와 같다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과 동일하다면, 같다면, 이럴 때 사상 A 또는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뒤에서 또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종속이 될 때는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이 주로 PA 곱하기 PB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같지 않다고 지금 종속을 설명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적다, 즉 왼쪽 항 A 교집합 B가 발생할 확률, 요게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보다 적은 경우, 요걸 우리가 종속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노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도 잘 챙겨두세요. 만약에 A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라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이거 뭐 단순한 얘기예요. 지금 표현해 놓은 것처럼 A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란 얘기는 A가 공집합이란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B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라는 거는 B도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 위에 독립성의 정의에 의해서 PA intersection B는 어떻게 쓴다고요? PA 곱하기 PB라고 쓴다 그랬죠. 자, 이럴 때 그 다음 줄에 설명하는 A와 B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 이것도 제로예요. 왜? A가 빵이면 어떤 집합을 갖다 붙여도 0과 교집합을 하면 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B가 빵이라면 어떤 집합과 교집합을 하더라도 B라는 집합이 빵이기 때문에 빵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왼쪽 항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둘 중에 하나가, 즉 PA가 0이거나 PB가 0이기 때문에 역시 빵이에요. 즉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0, 0으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노트입니다. 요거 잘못하면 상당히 좀 헷갈리기 쉬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 0보다 크고 B가 발생할 확률이 0보다 크고 둘 다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우리 앞에서 배반에 대한 정의했어요. 배반은 간단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공집합이 교집합. 아이고, 말이 헛나왔다. 교집합이 공집합. 네, 이럴 때죠.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독립, independent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빵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다음에 A intersection B가 발생할 확률이 빵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쵸? 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발생할 확률이 0이 아니고 B가 발생할 확률이 0이 아니면 두 개 곱한 건 0보다 큰 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A intersection B가 나타날 확률은 당연히 0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항에 PA도 0이 아니고 PB도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쪽엔 숫자를 갖고 가죠. 즉 이퀄이 성립을 안 하죠. 그러면 이건 종속이란 얘기입니다.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명확히 정의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제 12번을 풀어봅니다. 이제 이건 숫자를 대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명확해요. 왜? 왼쪽과 오른쪽 이게 같은지 다른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그렇죠? 즉 독립이 되려면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은 뭐하고 같아?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이러면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같지 않다만 찾으면 종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비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읽어보죠. 한 쌍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각각 X와 Y라고 합니다. 이럴 때 다음 두 사건은 독립인가? 요걸 찾으란 얘기죠. 뭐만 따지면 돼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과 A가 발생할 확률과 B의 발생할 확률의 곱이 같은가 다른가만 따지면 돼요. 자, 첫 번째 A가 X가 2일 때래요.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Y가 5일 때래요. 자,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에요. 그쵸? 또 B,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확률이 역시 6분의 1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A 인터섹션 B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2와 5가 하나씩 떨어져야 되는 거죠. 즉 모두 36가지의 순서쌍 중에 2,5가 나와야 돼요. 그럼 36분의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A 인터섹션 B의 probability.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발생한 확률 6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역시 6분의 1이었어요.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36분의 1. 오케이. 좌변, 우변 서로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즉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A가 첫 번째 주사위가 눈이 두 개 나온 거 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C라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주사위의 눈과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을 합쳤을 때 7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C를 먼저 찾아볼까요? 순서쌍이 어떻게 되나? 일단 두 개의 눈의 합이 7이 되려면 1, 6 나오면 돼요. 2, 5 나오면 돼요. 3, 4 나오면 돼요. 4, 3 이건 순서가 있는 거네요. 주사위를 각각 던지는 거니까. 그럼 4, 3도 따져줘야 돼요. 3, 4하고 다른 놈이에요. 역시 같은 생각으로 5, 2, 6, 1 이렇게 모두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옵니다. 그럼 C가 발생할 확률은 몇 개예요? 전체 36가지 중에서 6가지 6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C의 교집합을 따져보죠. A는 앞에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2와 뭐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합쳐서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2와 5가 가져가는 순서상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A와 C가 동시에, 즉 A 인터섹션 C가 발생할 확률은 36분의 1, 36가지 쌍 중에서 2,5가 나오는 하나뿐이 없는 거네요. 자, 이럴 때 이제 인터섹션 구했어요. 그럼 각각 확률 값을 구해봐가지고 이것을 곱해서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판별하면 되는 거죠. 자, A가 발생할 확률 얼마였어요? 위에서 구했죠. 6분의 1. 그 다음에 C가 발생할 확률 지금 막 찾았어요. 36분의 6. 그러니까 6분의 1. 두 개를 곱하면 36분의 1이 나옵니다. 아하. A와 C의 인터섹션의 확률과 A가 나타날 확률과 C가 나타날 확률을 곱한 값 36분의 1이 같네요. 그럼 뭐야?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 아니 독립. 그쵸? 자, 또 A라는 조건 그대로 썼고요. 이번엔 D라는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X 플러스 Y가 6이라는 조건이에요. 예, 위에 2번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합을 더했을 때 7이 됐던 거고, 이건 이번엔 6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숫자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자, 위에서 찾은 거 A가 2가 나타날 확률은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맞죠? 자, 이번엔 D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순서상을 찾아보죠. 자, 두 개를 합쳤을 때 6이 되려면 1, 5 오케이, 2, 4 오케이, 3, 3 오케이, 4, 2 오케이, 5 하나 오케이. 더 없죠? 예. 그러면 D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36가지의 순서쌍 중에 지금 찾은 5개밖에 없네. 36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이번에는 A 인터섹션 D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앞에 2가 나오는 것 중에서 D가 가져가는 것 요거 2,4 하나뿐이 없네요. 그렇다면 A 인터섹션 D가 발생할 확률은 36가지의 순서쌍 중에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3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때 A가 나타날 확률과 D가 나타날 확률을 곱하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6분의 1 곱하기 36분의 5가 되니까 216분의 5가 나올 거고요. 이게 A 인터섹션 D가 나타날 확률과 같아요? 다르죠. 예. 아하, 요 경우는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로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풀면 좀 쉬워요. 이 독립성을 찾는 거는. 예. 자, 문제 예제 1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13번입니다. A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예,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B가 명중할 확률이 3분의 2라면, B가 명중할 확률이 3분의 2랍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목표물에 명중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예, 요거 한번 찾아보죠. A가 목표물을 명중할 확률이 2분의 1이란 얘기. 요걸 갖고 우리가 PA라고 정의를 할게요. A가 발생할 확률. 요건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명중할 확률이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역시 probability of B. 요게 즉 B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2라고 썼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명중할 확률이 서로 영향을 받아요? 이것도 받는다고 우기면 할 말 없어요. 예. A가 명중을 하면 B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주눅이 들어서 못 맞춰? 이런 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것은 여기 확률에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립이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A 유니언 B가 발생할 확률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A 유니언 B라고 썼을까요? 이건 A가 발생하든가 또는 B가 발생하든가. 그쵸? 다른 말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유니언 B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이에요.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빼기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죠. 자, 여기서 A가 발생할 확률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3분의 2예요. 빼기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건 뭐예요? 그냥 막 갖다 썼어? 왜? 독립이니까. PA 인터섹션 B는 뭐? PA 곱하기 PB라고 했잖아. 독립일 때. 그래서 그냥 막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계산만 단순히 해주면 6분의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확률을 잘 하려면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집합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다가 자꾸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그쵸?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예가 조건부라든지 독립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냥 따라하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응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또 이걸 풀 때마다 각각 다르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률이 좀 어려운데 일단 금방 언급한 것처럼 확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합으로 바꿔서 그리고 개념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제를 푸는 데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 이제 독립성의 또 다른 정리가 하나 나왔네요. 정리 4번입니다. 정리 4번. 임의의 두 사건 A, B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자, 독립이 뭐예요? 교집합이 곱으로 표현된 게 독립이었죠. 그쵸? 즉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이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A와 B 컴플리먼트, 또 A 컴플리먼트와 B, 또 A 컴플리먼트와 B의 컴플리먼트도 각각 독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각각의 여집합, 그것도 역시 각각 독립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죠.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확률은 집합으로 바꿔서 해결하면 굉장히 편하게, 또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전체 집합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요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첫 번째 거 A와 B 컴플리먼트가 독립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마치 꼭 어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로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게 바로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요걸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럼 요건 다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에서 요 교집합을 빼준 거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걸 다시 쓰면 A가 발생할 확률 빼기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요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은 각각의 이집합이 나타날 확률과 이집합이 나타날 확률의 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PA를 뽑아내 볼까요? 그럼 뒤에 거는 1 빼기 probability of B라는 이러한 식이 남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요건 뭐예요? A라는 집합 곱하기 전체 집합에서 B 집합을 빼준 건 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곱하기 B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하, 요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이 A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하고 같다? 아하, 요건 두 개가 독립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 A 컴플리먼트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교집합이나 합집합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동일한 겁니다. 그럼 요건 다시 위의 그림을 참고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B의 교집합하고 뭐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건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B라는 놈의 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준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걸 다시 쓰면 PB의 빼기 PA 곱하기 PB. 왜? A 인터섹션 B가 나타날 확률이 A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가 나타날 확률이다. 이건 전제 조건이잖아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자, 똑같이 이번에 공통된 B를 뽑아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P의 B 곱하기 1 빼기 PA라고 쓸 수 있고, 이 여기서 이제 1 빼기 PA는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준 거죠. 즉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증명한 게 뭐예요? 그럼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의 여집합이 발생할 확률과 같다. 즉 요거와 요거가 같다는 식은 A 컴플리먼트와 B도 독립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가 각각 다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썼습니다. P의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 자, 요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다 컴플리먼트가 들어가 있으면 유니언도 인터섹션으로 또는 인터섹션도 유니언으로 뒤집어 가지고 통째로 컴플리먼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P의 A 유니언 B의 통째의 컴플리먼트라고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A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거는 전체에서 A 유니언 B를 빼준 거.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A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의 컴플리먼트가 나타날 확률, 요건 어떻게 쓸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컴플리먼트라는 놈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썼고, B의 컴플리먼트라는 놈은 전체 집합에서 B를 빼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곱하기 해서 전개하면, 자, 요거 하니까 1 나올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PA 곱하기 1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전체로 뽑아내면 PA만 들어올 거고, 또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PB 하니까 마이너스 앞에 빼줬고 플러스 P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역시 앞에 마이너스가 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빼기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이죠. 예, 왜? A와 B가 독립이니까. 그럼 요거는 통째로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 유니언 B라는 값으로. 자, 그러면 1은 여기 살아있고, 그럼 요식과 요식이 같네요. 아하, 결국 이놈과 이놈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아, A 컴플리먼트와 B의 컴플리먼트 역시 독립이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초로 우리 예제 1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죠. A와 B가 독립이다. 예, A와 B가 독립이래요.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은 0.6, 60%고요. B가 발생할 확률은 0.3, 30%랍니다. 자, 이때 확률 probability A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 즉 A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한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풀어보죠. A 유니언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 요 놈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집합의 계산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 빼기 요 두 개의 교집합이죠. 그러면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 요거를 빼주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독립이라고 주어졌죠? 예. 그럼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컴플리먼트도 독립이고, A 컴플리먼트와 B도 독립이고, A 컴플리먼트와 B의 컴플리먼트도 독립이다. 우리 바로 정리 4번에서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위에서 주어진 숫자 값들을 대입해서 풀어보죠. 자, A가 발생할 확률이 0.6. 그 다음에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예요? B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라면 전체 집합에서 0.3 빼준 거. 그쵸? 그 다음에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의 컴플리먼트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0.6 곱하기 B의 컴플리먼트, 요건 어디서 왔어요? B가 0.3이니까 1 빼기 0.3 해서 계산해주면 0.8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그쵸? 자, 독립성의 마지막 노트가 나왔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세 사건, 어이구, 앞에서 우리가 2개만 했는데 이제 3개짜리가 나왔어요. 세 사건 A와 B와 C는 모두 독립이다 라는 얘기네요. 자, 어떤 것들이 만족할 때? 첫 번째, A 인터섹션 B의 probability, 즉 A 교집합 B가 발생할 확률. 예, 요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예,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자, 이번엔 C라는 놈을 띄웠네요. 그래서 P의 A 인터섹션 C, 요거는 뭐예요? 예,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하고 같을 때 우리가 이걸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B와 C와의 비교죠? 예, 그래서 P의 B 인터섹션 C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P의 B 곱하기 P의 C가 돼야 되겠죠. 예, 각각 하나씩. 이거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증명도 하고 정리로 학습했던 거예요. 자, 이제 3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A 인터섹션 B 인터섹션 C의 probability. 예,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발생할 확률.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감 잡죠.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 요 두 개도 같게 된다. 각각 A와 B와 C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예제 15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의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동전 문제가 그동안 안 나왔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나온 것 같네. 다음 사건의 독립성을 확인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각각 A, B, C 이 세 개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이네요. 자, 사건 B는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하나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 던졌을 때입니다. 자, 표본 공간. 이 전체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쓰여진 것처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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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H, T, T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동전 문제를 풀 때 앞면이 나온 거를 헤드라고 표현합니다. 대가리. 예, 헤드, H.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온 거를 tail, 꼬리라고 써서 T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첫 번째 표본 공간은 두 번 던졌으니까 H, H, 대가리, 대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가리, 꼬리. 말이 이상하다. 다시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 head, head. 즉, 앞면, 앞면. 자, 두 번째는 앞면이 나온 다음에 뒷면. 세 번째는 뒷면이 나오고 앞면. 네 번째는 뒷면, 뒷면. 이렇게 두 번씩 나온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동전은 뒷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A의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그래서 여기 집합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앞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두 번째만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C라는 사건은 하나의 동전이 앞면이죠. 그러면 이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앞면 나왔으면 그 다음엔 뒷면이 나오고 HT처럼 또는 뒷면이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오고 T, H, tail, head 이렇게 세 가지 A, B, C 사건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A가 발생할 확률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B가 발생할 확률하고 같아요? 예. 또 C가 발생할 확률하고 같아요? 예. 왜? 전체 표본 공간이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씩 그게 확률이잖아요. 즉 4분의 2, 4분의 2, 4분의 2.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C가 발생할 확률이 모두 같습니다. 4분의 2로요. 자, 이번에는 A 인터섹션 B를 한번 해볼까요? 자, A와 B 이 두 사건, 여기서 이제 집합으로 표현했지만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있어요? 예, H 하나뿐이 없죠?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표본 공간 4개 중에서 하나의 순서쌍만 가질 수 있다. 즉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우리 A와 C의 인터섹션을 한번 찾아보죠. 자, A와 C 공통되는 게 있나요? 예, 있어요. HT, 헤드하고 테일. 여기 A는 뒤쪽에 있고 C는 앞쪽에 있는 거네요. 역시 전체 표본 공간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발생해요. 즉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B 인터섹션 C. 요거는 어떤 공통되는 교집합이 있어요? B와 C는 TH 하나가 있네요. 그럼 역시 4개의 순서쌍 중에 하나,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야 갑자기 따라서 각각 독립이라 그랬을까요? 자, 독립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이 A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에 나타날 확률이다 라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A 인터섹션 B의 확률이 요 위에 4분의 1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A의 확률이 2분의 1, B의 확률이 2분의 1, 두 개 곱하면 4분의 1. 그래서 아하, A와 B는 독립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C도 독립이고 B와 C도 독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A intersection, B intersection, C가 발생할 probability,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없죠. A, B, C는 공통분모를 3개 같이 갖고 있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P 공집합 이렇게 표현했고 제로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을 하면 못 돼요. 이거는 숫자가 있는데 A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B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 또 C가 발생할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나오네요. 어머? 0하고 8분의 1은 같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A intersection, B intersection, C의 probability, 요게 발생할 확률과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C가 튀어나올 확률의 곱이 두 개가 같지 않다. 따라서 서로 종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6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1부터 3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예요. 숫자를 하나 뽑을 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A는 X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B는 X라는 숫자가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C는 이 X라는 놈이 5의 배수인 사건들을 C라고 놓기로 했는데 이 A와 B와 C는 각각 다 서로 독립인가? 요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예, 찾아보죠. 뭐까지 거. 자, A가 발생할 확률부터 찾아보죠. 자, 이건 뭐예요? 짝수가 발생할 확률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는 모두 30개가 있고요. 그 중에 짝수만 골라내면 15개가 있죠. 예, 그럼 A가 발생할 확률 PA는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B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연수 30개 중에서 즉 30이 분모로 갈 거고요. 3의 배수 10개가 있죠. 369, 369. 그러면 30개 중에 10개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요건 뭐예요? X가 5의 배수인 사건. 그러면 5, 10, 15, 20 요거죠. 예. 그럼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중에 6개,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 intersection B부터 따져볼게요. 결국 A intersection B는 뭐예요? 6의 배수. 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의 배수는 30개 중에 5개가 있죠. 그래서 30분의 5 하면 6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곱은 위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네요. 예, 그래서 6분의 1. 오호, A와 B는 서로 독립이네.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와 C. 예, 짝수이면서 5의 배수. 그럼 10의 배수를 찾는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probability of 10의 배수. 영어와 한글이 참 조화롭게 쓰입니다. 예. 그러면 역시 30분의 3. 그래서 10분의 1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C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보죠.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A가 발생할 확률 PA가. 그 다음에 P의 C는 5분의 1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10분의 1 오라 요것도 독립이네요. 예. 즉 앞에서 A intersection C의 발생할 확률과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이 같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C를 따져볼까요? 예. 그럼 B와 C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아하, 요거 15의 배수네요. 그러면 30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B intersection C가 발생할 확률은 15분의 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얼마예요? 예, 3분의 1이죠. 위에서 구해놨어요. C가 발생할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에요. 2개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15분의 1. 오호라, B와 C도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개 몽땅 따지는 걸 한번 볼까요? A intersection, B intersection, C의 probability, 요게 발생할 확률. 요거는 30의 배수가 되나요? 그렇죠.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려면 30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30분의 1, 30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C가 발생할 확률을 모두 곱하면 위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럼 얼마가 나요? 30분의 1이 나옵니다. 아하, A, B, C 얘도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네요. 이렇게 해서 독립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음에 조금 나오는데 요거는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facesse